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간밤에 굉장히 좀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이런 식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거의 0.49달러 터치 이후에 이런 식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은 제가 결국에는 강력한 하락 요소가 위에 계속 발생을 하면서 어떤 추세나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보시면 0.5달러를 이탈을 해도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 0.5달러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일봉 보시면 마감이,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강하게 하락했을 때 그 다음 봉 말고는 계속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봉 마감을 0.5달러 위에서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0.5달러의 지지를 해주는 그런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현재 보시면은 지난번이랑 다른 점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진과 동시에 0.5달러에 대한 탈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0.5달러에 대한 지지가 0.5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리테스트 과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말고도 이제 다음 이제 주봉이 마감이 오늘 9시에 됩니다. 주봉이 마감이 되면 다음 주봉에서 좀 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이유는 주봉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MACD가 결국에 이 연구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 음봉, 이번 주는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긴 음봉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비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 어떤 제가 비트와 리플의 커플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결국에 하락에 대한 요소를 만들고 어떤 갭을 다 메운 상태에서 리플도 어떤 갭이 발생을 한 이후에 그 구간의 갭이 다 메워졌거나 아까 리테스트, 그리고 어떤 삼각수렴에 대한 갭, 어떤 이제 그런 갭 메우기나 리테스트, 리플도 맞춰졌고 비트도 제가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추세, 올라왔던 상승 추세에 대한 갭이 메꿔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22점 중후반대까지는 계속 열려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부터 14% 정도,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플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리플도 0.38달러까지 지금 구간에서 20% 정도 계속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봉 마감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0.5달러가 강한 저항으로 바뀌면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0.38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미넌스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트는 13%고 13%가량이고 리플은 20% 정도 넘죠. 근데 알트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리플이 좀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다시 비트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다시 좀 비트로 가보면요. 일단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요. 일단은 25.9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잘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이때 한번 이탈하고도 주봉이 결국에는 25.9 위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냈었는데요. 이전의 그림 또 보시면요. 주봉이 지금 26.1, 그리고 저번 주봉도 25.9에서 마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흰겨루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5.9를 지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은 25.8에 위치해 있고 주봉 마감이 1시간 10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 이후에 이 구간의 저항을 강하게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세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까지 맞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관점은 이제 어떤 25.9에 대한 지지보다 아까도 리플 0.5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밑으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밑으로 열린 상태가 된다. 다음 구간까지는 빠지는 그림 나온다. 이거는 어떤 지지 구간이 있었을 때 지지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다음 구간까지 빠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어떤 악재나 호재에 있어서 분명히
이슈 참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악재나 호재가 진짜인지 차트가 과연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을 때에 어떤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차트가 하방으로 만드는 그런 모양새의 어떤 악재를 띄워서 찐 하락을 보여줄 것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차트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만들고 있고 결국에 하방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는 리플이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커플링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동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 코인니스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애널리스트 다음 주 FTX 발 매도 압력 예상 13일 자산 처분 승인 가능성 이렇게 좀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매도 압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FTX 9월 13일 자산 처분 승인이 가능성이 높다. FTX는 4월 34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으며 제한된 계획에 따르면 주당 최대 2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판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속에 XRP, BTC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코인이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차트에서 강한 하락이 나올 자리라고 열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러한 악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판단할 때도 제가 차트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게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찐 하락으로 강하게 제 관점대로 결국에는 주봉이 큰 하락으로 다음 주 주봉에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BTC도 해당 구간까지 그리고 리플도 0.38달러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제 관점은 22점 일단 중후반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지만 이탈이 나오면 20K까지 빠지면서 어떤 리플이 0.38달러 그 이상 빠지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하락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서 마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